네, 안녕하십니까. 홍 선생의 주식 부자 되기 프로젝트. 오늘 이번 편은 종목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주부TV. 자, 오늘 10월 23일 월요일 증시 마감이 되었고요. 현재 시간 오후 6시 12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시간의 거리까지 마감이 되었죠. 자, 종목편입니다. 제가 저번 주 10월 19일부터 해서 우리 사이다 경제연구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버스부터 안내를 드렸어요. 그 전에는 제가 초전도체라든지 2차전지 관련된 섹터를 설명해 드려가지고 뭐 모비스라든지 신성 델타테크라든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좀 많이 튀었다면은 저는 저번 주 금요일부터 어떠한 섹터를 설명을 드렸나요? 어떠한 섹터? 그죠? 이렇게 보이시는 대로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투엑스, 곧버스, 그 다음에 코스닥 인버스, 그냥 인버스, 2차전지 인버스까지 설명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방산주, 그 다음에 유가 관련된 종목까지 안내를 드렸었는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좀 올랐죠. 인버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도 말씀을 드렸던 게 인버스, 방산주, 그 다음에 석유 관련된 종목군들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과연 이 인버스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방산주라든지 그 다음에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 이러한 종목군들은 또 어떠한 흐름을 가져갈지 계속해서 피드백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곧버스라는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정확하게 요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2,800원은 우리는 종가를 기준으로 우리는 기준점을 잡고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 10월 19일 목요일 종가 기준으로부터 제가 영상 촬영을 하면서 안내를 드렸으니까 저번주 금요일날 올랐고 또 오늘도 1.2%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안내드린 대로라면은 이 곧버스라는 종목이 안내를 드리고 나서 현재 4% 정도가량 수익권입니다. 2,800원대 2,800원에서 지금 현재 얼마냐? 2,920원으로 지금 4%가 상승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인버스가 어떤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떠한 상품? 증시가 내려가면 거꾸로 이 곧버스, 인버스라는 상품은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레버리지라는 게 있고, 많은 분들이 레버리지는 많이 아시죠? 레버리지, 그 다음에 인버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쉽게 표현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은, 증시가 올라가면 레버리지도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반대로 지금처럼 최근 증시처럼 증시가 하락한다? 그러면은 인버스가 올라가는 거구나.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래서 최근에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증시가 많이 내려왔어요. 우리나라 증시만 하락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미국 증시가 하락하고 그 다음에 중국, 일본, 대만, 아시아 증시가 다 같이 하락합니다. 그 증시가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죠. 일단은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인버스가 많이 상승할 수 있었던 요인은 이렇게 보시면은 코스피가 오늘도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죠. 코스피는 오늘 마이너스 0.76% 하락을 하게 되면서 저가 매수세 유입 없이 마감을 했어요. 수급적인 부분으로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오늘은 이렇게 코스피 외인들 매도 포지션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살짝 쿵신 가져가는 모습은 있지만 증시에 영향이 될 정도 아닙니다. 정말 미미한 정도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할 만한 정도의 수준이었다. 수급 유입이 없습니다. 선물시장 같은 경우에도 크게 매매 동향은 없었고요. 옵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술 반등 정도 할 수 있을 만큼 정도의 옵션 포지션은 가져가고는 있는데, 사실 이 옵션 플레이가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현물 시장, 선물 시장, 옵션 시장 모든 시장을 통틀어 놓고 봤을 때 수급적인 부분으로만 놓고 본다면은 증시가 올라갈 만한 저가 매수의 유입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최근에 증시가 이렇게 내려가 주게 되면서 신용 물량들이 계속해서 반대 매매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20조 정도 됐었던 신용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내려왔냐? 한 18조 5천억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더 하락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볼 때는 10조 정도까지 아니면은 혹여라도 15조 요 정도 사이까지는 어느 정도 반대 매매가 나와야지만이 증시가 가벼워지고 어느 정도 바닥을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아직 예측을 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오늘 마찬가지로 조정받으면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 초반에 반등하나 싶었지만 일단은 윗꼬리 잡으면서 음봉 캔들로 마감이 되었고 뭐가 됐던지 간에 저가 매수 유입이 없었다. 요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모두 지금이 바닥이 아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저번주 금요일날도 내내 당부를 드렸었죠. 지금은 절대적으로 종목을 사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나라 증시만 하락했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버텼었던 저번주 금요일날까지 잘 버텼었던 대만 증시도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고요. 그죠? 내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제가 저번주 금요일날 얘네 이거 아래 꼬리 쫙 잡아가지고 양봉 캔들 의미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닥을 잡지 않은 거기 때문에. 자,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갭 하락하면서 출발해가지고 조정받으면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얘네들도 추가적으로 하방 가능성이 더 열려 있어요. 일본 증시도.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우리 코스피 코스닥 차트를 보는 느낌이죠. 이렇게 가파르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미국의 나스닥 저번주 금요일날 하락했죠. 제가 하락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목요일날, 금요일날, 그 다음에 오늘 아니죠. 정확하게 따지면은 얘는 수요일부터죠. 미국의 수요일 증시가 하락을 하고 나서 제가 바로 그 날부터 유튜브 영상을 촬영해서 우리 회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버스 해가지고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자, 하락하고 지금 미국 증시 연일 하락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가 매수가 안 달라붙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 안 좋아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저번주 금요일날 하락세를 가져가 주게 되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모두 힘없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현재 시간 기준으로 미국의 선물지수 같은 경우에도 0.3% 정도가량 하락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새벽, 그러니까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에도 미국 증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높다라고 봐요. 아시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인버스가 계속해서 오름 추세를 이어져 가고 있고 제가 볼 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뭐 일봉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주봉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일단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데 자, 차트만 놓고 본다면은 조금 그렇죠. 일단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미국의 10년 미국 10년물 국채 장기 채권 금리가 다시 재차 4.989% 그러니까 5%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주 금요일날 영상 촬영을 해드렸을 때는 4.8% 정도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죠? 근데 다시 재차 4.989까지 치고 올라가 주게 되면서 와, 이거 국채금리 수익률이 지금 5%를 향해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로 인해서 일단은 미국 증시도 하락한 부분도 맞고 그 다음에 전쟁 이슈도 지금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슈로 인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만 그러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유가 자체도 또 오릅니다. 유가 자체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된다면은 저번주 금요일날 영상 촬영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는데 방금 전에 실시간적으로 유가가 또 오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끝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전쟁 이슈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다음에 계속해서 확전되려고 하고 있는 분위기가 너무나도 강해요.
28 전쟁도 그렇고 사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쉽게 안 끝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28 전쟁까지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혹여라도 다른 데서 추가적으로 지금 확전이 된다고 한다면 이거 정말로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유가 자체가 계속해서 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버스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산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도 우리가 유심히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요거만 또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뭡니까? 환율. 원달러 환율 차트인데 1351달러가 다시 재차 높아지고 있어요. 환율도 높아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윗방향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1351원인데 제가 볼 땐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뭡니까? 지금 채권 수익률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유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환율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삼중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지금 전쟁 이슈 터지고 있죠? 그 다음에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장기 채권 수익률이 계속해서 5% 이상을 치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미국의 기준금리 자체도 계속해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를 동결을 하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하더라도 그럼 미국과 우리나라 간의 금리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단 환율이 튀어 올라가고 외국의 자금들이 우리나라 증시에서 빠져나가는 역할로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삼성전자, LG 에너지솔루션, SK 하이닉스, 에코프로라든지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라든지 기타 대형주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 모두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아랫방향으로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뭐다? 인버스. 그죠? 인버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버스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던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수급적인 부분으로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기관 특히나 금투가 물량을 가져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LP 물량이 물량을 흡수한 부분이라서 개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인들이 물량을 던지고 이 물량을 기관의 LP가 물량을 가져가지고 있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기간에 금투가 샀다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도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으로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반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수급 괜찮아요. 그 다음에 코스닥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크게 올라가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추세 자체가 윗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수급적인 부분으로서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렸던 게 뭡니까? 2차전지 인버스. 2차전지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요거 KB스타 2차 전지 인버스 종목인데 요것도 제가 요때부터 안내를 드렸으니까 19일부터 요때부터 안내를 드렸으니까 지금 요게 거의 한 5% 정도가량 수익권이거든요. 그래서 요 2차전지 관련된 종목도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수급적인 부분으로서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은 흐름이었다. 요 정도 수준으로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버스 종목군들 일단은 저희는 계속해서 홀딩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그 다음에 우리 사이다 경제연구소 우리 홍주부 TV에서는 계속해서 인버스를 홀딩하는 전략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 이번 영상의 핵심 주요 골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증시에 전반적으로 수급이 유입이 없어요. 자,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를 견인하는 삼성전자 일단은 빠지면서 마감이 되었거든요. 단기적인 추세 지지선을 뚫고 내려오면서 마감이 되었고 수급적인 부분으로서도 뭐 여타할 그런 거 없었고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뭐 마땅한 수급 조치 없었어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버텨주나 했는데 얘도 지금 힘이 없이 빠지는데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공매도 여파가 조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매도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여전히 아직은 힘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망하는 추세로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수급이 완전히 많이 빠져나가는 건 아닌데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아무래도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의 여파가 조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아마 저보다 아마 이거를 보유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시겠지만 공매도 부분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은 유명하신 뭐 예를 들어서
박소연 작가님이라든지 뭐 선대인 TV의 선대인 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 2차전지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진짜 야무지게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것도 그런 영상들을 보면은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회사 기업에 대한 뉴스라든지 정보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종목을 끌어올릴 만한 자금이 유입됐나, 그러니까 그 종목에 돈이 달라붙어 주냐, 달라붙어 주지 않느냐, 그냥 스마트 머니가 유입되어 주냐, 그거를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아직은 이 에코프로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그 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형주들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들을 이렇게 여타 다 본다면은 지금 마땅히 볼만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자 1, 2, 3위에 보여드렸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힘 없죠. 삼성바이오로직스 힘 없고 삼성전자 우 종목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아랫방에서 놀고 있고 현대차 저 아랫방이에요. 포스코홀딩스 말씀드렸고 LG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힘 없고 매수 없고 기아 같은 경우는 그나마 버텨주고는 있는데 현대차가 내려가는데 기아만 올라갈까 싶고 삼성 SDI 힘 없고 네이버 당연히 힘없고 포스코퓨처엠 힘없고 KB금융 오늘 또 빠졌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대형주들이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뭡니까? 일반적으로 코스피 지수는 아랫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인버스를 꽉 잡고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까? 인버스를 꽉 잡고 있어야죠. 특히나 제가 일단은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부분은 요거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라는 종목이고 곧버스라고 불리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일반 요 코덱스 인버스 종목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올라갑니다. 거의 2배 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신에 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키움증권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지라 제가 키움증권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안내를 좀 원활하게 도와드리려고. 자 그러면은 키움증권이 되셨던 아니면 대신증권이 되셨던 어느 삼성증권이 되셨던 미래에셋증권이 되셨던지 간에 담당 이용하시는 증권사의 홈페이지를 가시게 된다면요 요거 관련돼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끔 해줘요. 아니면은 그냥 고객센터에서 전화하면은 다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드리거든요. 그냥 인터넷 그냥 영상 강의를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영상 이수를 하신 분들은 요 인버스 2X 곧버스를 매수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요 일반 인버스라든지 요 코스닥 인버스 요거 그 다음에 KB스타 2차전지 인버스 이렇게 세 가지 매수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곧버스는 안내드린 추천드린 이후에 4% 정도가량 수익권 그냥 일반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진 한 2%대 수익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한 3%대 수익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2%대군요. 그 다음에 요거 2차전지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5% 수익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은 가장 핵심적으로 비중을 많이 안내를 드린 거는 인버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증시가 전 세계적인 글로벌 증시가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방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둘 중 하나거든요.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주게 되면서 경제 그냥 금융위기식으로 느낌으로 가져가는 거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채무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해지 관련된 종목군들을 타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지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전쟁 쪽으로 좀 이슈가 많이 이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방산주라든지 그 다음에 석유 관련된 종목,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시자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안내를 드렸습니다. 근데 비중은 당연히 인버스로 많이 가져가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은 아무리 전쟁 이슈로 수혜를 보던 유가로 수혜를 보던지 간에 많은 개인 투자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뭐 휴니드로 종목을 많이 들어가신다? 그러면 이 종목은 안 올라요, 여러분들. 주식의 성질을 아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비중은 여기에 많이 들어가셔라. 이건 ETF 종목이기 때문에 인버스는. 자, 그러면 방산주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몇몇 개 종목만 안내를 드렸었는데 일단은 최근에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 게 휴니드 종목입니다. 제가 저번 주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었던 게 딱 요 느낌이었죠. 요 느낌. 급등한 이후에 이렇게 급등한 이후에 눌림목 구간이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 랠리 가져가죠. 그죠? 그 다음에 빅텍 같은 경우에는 아직 흐름이 안 나왔고요. 빅텍은 아직 급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눌림목 구간
오늘 수급이 좀 빠지는 느낌은 있었지만 아직 큰 추세 이탈한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퍼스텍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오늘 살짝쿵 반등 잡아주면서 윗방향에서 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 한일단조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날 반등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상승 흐름 요렇게 나와줬네요. 그죠? 방산된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지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 사이다 경제연구소 요거 제가 요렇게 문자로 번호 남겨주신 분들은 저번 주 금요일 날도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 주말 동안 남겨주신 분들께 요렇게 종목군들도 안내를 드렸어요. 방산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 그 다음에 인버스 요렇게 매수를 잡아드렸어요. 다 무료로 안내를 드린 거기 때문에 자, 요거 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도 급등한 다음에 요렇게 눌림목 구간 가져가 주고 있네요. 그리고 대성에너지도 마찬가지 급등한 다음에 눌림목 구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GSE 같은 경우에도 반등 추세 이어져 가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석유 마찬가지로 반등 추세 이어져 가고 있네요. 지금 시간의 단일가 상으로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뭐 크게 살짝쿵 한국석유 살짝 반등, GSE도 뭐 크게 뭐 오른 것 같고, 대성에너지도 마땅히 뭐 반등한 것 같고, 흥구석유, 그 다음에 한일단조, 퍼스텍, 휴니드, 빅텍 얘네들 같은 경우 방산주는 오히려 시간외로 살짝씩 내려가주는 모습이었는데 그만큼 시간의 상한가로 간 종목도 없고, 제가 볼 때는 추세 자체는 조금 더 우리가 지켜보면서 대응하면서 타점 잡힐 때마다 대응을 하게 된다면은 방산주가 됐던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보는 종목군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 하나가 일단은 제주은행, 요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나쁘진 않아요. 그죠? 시간의 상으로도 일단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자, 국제금리가 올라가주게 된다면은 또 이러한 은행 관련된 종목군들도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요거랑 또 SCI 평가 정보라는 종목군들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추세 자체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된다. 그 다음에 한국기업 평가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 아니면은 또 뭐 하나 있었는데 고려 신용정보,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금씩 올라가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도 타점만 잘 잡게 된다면 아무리 증시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스마트머니, 그러니까 세력이라고 보이는데, 이 세력 같은 경우는 둘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매집한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스마트머니가 딱 달라붙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바라볼 줄 아셔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 방금 전에 안내를 드렸었던 종목군들이 있죠. 그러한 종목군들은 증시가 지금처럼 내려간다 하더라도 올라가는 패턴으로 매수 타점을 잘 잡게 된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증시가 많이 내려갔었을 때 한일단조 많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한일단조 지금 18% 올라가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휴니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오늘 장중에 18%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9%대에서 마감했단 말이에요.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퍼스텍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고, 물론 빅텍 같은 경우는 아직 안 올라갔지만,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중에 차후에 본다면은 흥구석유, 대성에너지, GSE, 한국석유 지금 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도 타점을 잘 잡으시게 된다면은 급등세를 가져갈 수 있다고요. 하락장에서도.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연일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증시가 상승장으로 갈 때는 그 상승장에 맞는 주도 섹터의 대장주를 가져가면 됩니다. 돈 법니다. 횡보장세로 갈 때는 개별 종목군들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스마트머니 물량 가져가는 개별 종목군들을 통해 가지고 수위를 잘 잡아 가져가시면 돼요.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증시가 내려갈 때는 그냥 넉넉고 현금만 가지고 가만히 있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증시가 올라갈 때도 횡보장세에도 하락장세에서도 항상 돈은 돌고 돕니다.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증시가 내려갈 때는 지금처럼 방산주일 수도 있고, 유가 관련된 종목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버스일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저번 주 금요일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또 요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거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분들? 금 가격이 최근에 올라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금가 왜 올랍니까, 여러분들? 전쟁 이슈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금값 자체도 올라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요 보시는 차트가 금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나름 자리를 잡아주면서 반등세를 마감을 해주옵니다. 자리를 잡으면서 마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떻게 본다면 인버스를 매수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방산주라든지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비중을 조금 적게 가져가시되 비중을 좀 크게 가져가신다면 인버스를 잡아가시던가 아니면은 금을 사모으시는 것도 좋은 재테크 방법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달러를 사모으시는 것도 좋은 방식일 수 있겠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 정말로 고급 정보인데 그래도 지금 시국인데라 많이 힘들어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좋은 정보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자, 금, 그 다음에 또 뭐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름을 사 모을 수는 없으니까 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달러 이렇게 인버스 이런 느낌으로 금도 저는 좋다라고 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에 대해서 결론 지으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인버스 코덱스 200 선물스 인버스 2X 이거 코드명 종목명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조금 연배가 좀 많으신 분들은 이름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종목 검색하는 곳에 이 종목 코드, 숫자 코드 있죠? 이 코드를 이제 적으시면은 이 종목이 딱 뜹니다. 그죠? 어떤 느낌이냐면은 지금 보시는 게 200선물 인버스 투였으니까 내가 2차전지 인버스를 사고 싶어. 그러면 465350을 치시는 겁니다. 여기다가 465305 뭐야? 아닌가요? 465350 465350 하면은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인버스 강력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방산된 관련된 종목군들 그 다음에 석유 관련된 종목군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시면 괜찮을 것 같다. 그 다음에 국채금리가 올라가주게 된다면 그에 따른 해지 수혜주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한 종목군들도 관심을 좀 가지셔도 괜찮지 싶고 그 다음에 금, 달러, 인버스 지금 현재 돌아가는 경제 사이클상 이쪽으로 돈이 달라붙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정확하게 포착할 줄 아셔야 돼요. 그게 저의 역할이거든요. 사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시는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BM, 삼성전자, LG 에너지솔루션 그 다음에 여러가지 뭐 금양 뭐 여러가지 지금 많은 시장에서 많이 그런 종목에 대한 기업 분석이라든지 뉴스라든지 성장성이라든지 저는 그런 거 안 봅니다. 많은 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에코프로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아시겠지만 저는 왜 이 종목에 대한 기업 분석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나갈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왜 공부를 안 하냐? 그렇게 따지면 얘는 이렇게 내려갔으면 안 되죠. 그죠? 정확하게 제가 에코프로는 이날 왜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날 얘네 전환사채 정확하게 7월 26일날 에코프로가 7월 26일날 뭐였습니까? 에코프로가 많은 분들이 요거 왜 이날부터 하락했는지 7월 26일날 전환사채 여러분들 이거 전환사채 발행을 해가지고 전환사채 옵션으로 해가지고 얘네가 전화를 한 겁니다. 주식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그 만긴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만긴 날 그죠? 대량 거래량 터지면서 이날도 쭉 끌어올렸다가 쫙 뺀 다음에 음봉 그 다음에 쭉 뭡니까 여러분들 얘네가 전환사채 10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발행을 했었던 전환사채가 그 당시에 300억짜리 하나랑 그 다음에 500억짜리 하나 요렇게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총 800억 아마 요날 만기가 요날이었을 겁니다. 하고 쫙 아래로 물론 이 이후에 이제 다시 새로운 손바뀜이 나타나게 되면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뉴스만 찾아다니시게 된다면 주식 투자하시는 데 너무 힘드실 겁니다. 아시겠죠? 차트만 맹신하는 게 아니라 그 차트를 통해 가지고 거래량적인 부분이라든지 수급적인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이 종목을 끌어올릴 만한 부분을 정확하게 포착을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일반 종목을 매수할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이런저런 유튜브를 계속해서 다른 분들 것들을 좀 참고를 하면서 다른 분들은 어떤 느낌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보는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땐 그럽니다. 많은 분들의 이제 생각이 다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은 종목을 많이 매수하셔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의 의견도 상당히 존중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일반 종목을 매수하시는 거 조금 꺼리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히려 100% 비중을 다 물려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만약 혹여라도 현금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런 인버스 종목을 매수하시면 될 텐데, 다 물려 계시는 분들, 100%다 본인 자금이 다 100% 물려 계신 분들은 10%가 됐던 20%가 됐던 30%가 됐던 용기를 내셔서 손절을 어느 정도 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처럼 인버스라든지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증시가 내려가더라도, 앞으로 더 내려가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내가 용기를 내가지고 현금화시킨, 이 손절해가지고 현금화시킨 부분을 늘려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증시가 진짜로 바닥이 치는 부분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바로 신용 반대 매매가 나왔을 때라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그때 바닥을 치고 이제 턴 어라운드 하는 모습이 보이고 증시의 매수가 유입이 많이 되는 부분이 나타났을 때, 그 손절친 자금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마련해 놨었던 걸로 물려 있었던 종목에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될 거고, 추가를 매수하셔도 되고, 근데 그거는 이제 또 그 종목에 따라서 다르시겠죠. 그 종목이 앞으로 증시가 상승장으로 갈 때 같이 따라갈 종목인지, 아니면 또 시장에서 소외를 받을 만한 종목인지는 또 보셔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그건 나중 일이고, 그래서 그때 물타시던, 아니면은 이제 다음번에 나올 반등장이라든지 상승장 때 또 주도하는 섹터에 주도하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 종목을 타시던. 주식은 그렇게 계속해서 돈이 달라붙어 주는 곳에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직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내려갈 때마다 싸다고 계속해서 물 타시는 거 절대 안 된다. 자, 싸다라고 해서 매수, 그 다음에 물타기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세력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 생각을 역이용합니다. 아시겠죠?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하실. 오케이? 계속해서 끝도 없이. 자, 그러면 이렇게 계속해서 끝도 없이 내려가는 종목은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손절하고 매도해야 오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한 종목을 계속해서 물타시는 것보다는 완벽하게 어느 정도 좀 종목도 신용도 어느 정도 조금 정리가 되고 종목이 가벼워지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바닥이 완벽하게 다지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근데 그게 또 페이크일 수도 있거든요. 페이크일 수도 있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증시를 또 끌어올리려는 모습이 보일 때, 제가 여러분들 이거 에코프로 설명을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언제입니까? 어디였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게 이거 이때 2차전지 이 종목 지금 이때였거든요. 보시게 된다면, 그죠? 6월 요때 거의 6월 요때였거든요. 그죠? 4개월 전이니까 6월 15일, 19일, 21일. 자, 언제였습니까? 에코프로 2차전지 정확하게 이때였죠. 이때도 사실 이전에 빠졌었단 말이에요. 빠졌었는데 자리를 잡고 눌림목 구간에서 이때 6월 달에, 그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이때 6월 19일, 15일, 21일, 23일, 6월 14일, 13일, 6월 12일. 그죠? 여러분들 뭡니까? 다 말씀드린 거. 에코프로. 이렇게 종목에 돈이 달라붙어 주는 거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 종목에 대한 뉴스를 실질적으로 내가 바라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겠다.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뉴스를 내고 그 종목이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호재성 뉴스가 그때 터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인버스, 방산주,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 그 다음에 국채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 금, 그 다음에 달러, 인버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자, 우리는 인버스 그대로 홀딩 전략으로 이어가겠습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매수 매도 타점 정확하게 잡아 드려요. 그 종목에 대해서 무료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방산주가 됐던 유가 관련 종목이 됐던 인버스가 됐던 실질적으로 우리 요거 010-5917-2348 번호로 문자 메시지로 그냥 1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문의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한 이후에 종목군들 매수 매도 타점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다음에 주식 뭐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은 또 주말 동안 영상 금요일 목요일날 안내 드린 거 보고 제법 좀 많이 문의가 오셔가지고 좀 깜짝 놀랐는데 일단은 문의 주시는 분들께 계속해서 그래도 무료로 계속해서 다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증시가 좀 바닥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내일 또 보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